안녕하세요. 지난주에 이어 오늘도 진희님을 대신해 주간 ETF 소식을 전하게 됐습니다. 오늘도 핫한 이슈들로만 준비해봤거든요. 그럼 10월 둘째 주 주간 ETF 소식들 지금부터 만나보시죠. 오늘은 먼저 상품 소개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투자자 여러분들이 기다린 상품 중 하나가 아닐까 싶은데요. 드디어 10월 13일에 코덱스 K 메타버스 액티브 ETF가 상장이 됐습니다. 지금 비대면 환경과 5G 통신 기술의 확산, 그리고 AI와 빅데이터 등 기술적인 발전으로 그야말로 본격적인 메타버스 시대가 열렸습니다. MZ세대를 시작으로 전 연령층으로 메타버스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글로벌 IT 기업들은 메타버스를 새로운 성장 기회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메타버스의 핵심 기술이라 할 수 있는 AR과 VR 산업은 2030년까지 규모의 성장을 이룰 것으로 보이고요. 이와 더불어 메타버스 시장의 규모는 2024년까지 연평균 113%에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럼 글로벌 대세 산업으로 떠오른 메타버스 내에서 한국 대표 기업의 투자는 어디서 할 수 있다고요? 바로 코덱스 K 메타버스 액티브 ETF죠. 하이브, 크래프톤, 네이버, 위메이드 등 한국 메타버스 산업을 이끄는 기업들로 구성되고 있습니다. 메타버스 산업과 관련 국내 기업들 위주로 액티브한 투자를 하고 싶으신 분들은 13일에 상장된 코덱스 K 메타버스 액티브를 눈여겨봐주세요. 다음은 코덱스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앞서 소개해드렸다시피 코덱스 K 메타버스 액티브 ETF를 포함해서 국내 메타버스 테마 ETF 4종이 13일에 상장됐습니다. 코덱스 K 메타버스 액티브는 액티브형 ETF고 그 외 나머지 ETF 상품들은 지수 추종형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특히 코덱스 K 메타버스 액티브는 1차적으로 FN가이드에서 선정된 기업군인 FN가이드 K 메타버스 지수의 상당 부분 투자를 하고 있고요. 내부 애널리스트가 선제적으로 추천하는 종목을 매니저가 검토한 후 포트폴리오에 편입이 가능하도록 운용 전략이 짜여져 있습니다. 이 확신 있는 종목에 집중 투자할 수 있는 특징과 더불어 ETF의 강점과 액티브 펀드의 강점이 결합된 상품이라는 점 꼭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이번 주 시장에서 체크해야 할 주요 이벤트도 체크해보죠. 먼저 현지 시간 13일 미국에서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발표됩니다. 가뜩이나 인플레이션에 대한 시장의 우려가 큰 상황에서 예상보다 물가 압력이 거센 걸로 확인이 되면 글로벌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더 커질 수 있는 시점인 만큼 경계가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은 주간시장 동향 전해드리겠습니다. 중국 산시성에 폭우가 쏟아지면서 중국 내 전력난 위기가 더욱 악화되고 있습니다. 중국 석탄 선물 가격은 사상 최고치를 찍었고요. 폭우로 산시성 내 탄광이 폐쇄되면서 중국 전력난 심화에 이어 세계 시장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글로벌 에너지 부족 우려에 유가가 WTI 기준으로 $80를 돌파했습니다. 오펙 플러스 산유국들이 11월 산유량을 하루 40만 배럴 증산하는 데 합의했지만 겨울이 다가올수록 원유 공급이 부족할 것이라는 우려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발표된 미국의 9월 비농업 지표는 시장 예상치를 크게 하회했지만 물가 상승 등에 대한 우려 속에 연준의 테이퍼링은 예정대로 연내 시작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고요. 미국의 10년물 채권 금리는 1.6%를 넘어서기도 했습니다. 지난주 국내 증시는 이런 대외 변수 속에 지수 흐름이 좋지 못했고요. 전일 열린 10월 금통위에서는 기준금리가 동결됐습니다. 이어서 코덱스 주간 수익률 확인해 볼게요. 먼저 1위는 코덱스 미국 S&P 에너지 합성 ETF가 주간 수익률 5.8%를 기록했습니다. 최근에 원자재 시장 내에서 에너지 가격의 급등세가 상당히 눈에 띄죠. 천연가스, 국제유가 할 것 없이 에너지 가격의 고공행진으로 에너지 산업에 집중 투자할 수 있는 코덱스 미국 S&P 에너지 합성 ETF 수익률이 빛을 발했고요. 12주 누적 수익률은 14.8%를 기록했습니다. 2위는 코덱스 자동차 ETF가 5.1%의 수익률을 보였습니다. 최근 동남아시아 쪽 코로나 확진자 수 증가율이 둔화되면서 차량용 반도체 서플라이 체인 병목 현상 완화 기대감이 자동차 섹터 쪽에서 모멘텀으로 작용하고 있고요. 그 외 코덱스 FN 웹툰 앤 드라마와 코덱스 게임 산업의 수익률도 견조했습니다.
이쪽 섹터는 요즘 오징어 게임 효과와 더불어 각 엔터사들의 오프라인 콘서트로 재평가를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각각 주간 수익률 4.0%와 3.9%를 기록했습니다. 다음은 주요 자산 수익률 체크해보죠. 중국 주식은 헝다그룹 이슈 이후로 최근에 시장이 조금 반등하면서 1.3%의 수익률을 보였고요. 지난주 미국 주식은 넷플릭스의 신고가 흐름과 리오프닝 관련주들의 견조한 오름세 덕에 마이너스 2.2%에서 0.8%의 수익률로 돌아섰습니다. 반면 한국 주식은 낙폭을 조금 줄이기에는 대외 변수와 모멘텀 부재 속에 홀로 마이너스 1.9%의 수익률을 기록했습니다. 국내 ETF 시장 자금 동향을 보면 단기 채권 쪽으로 4천억 원이 강하게 유입됐고요. 해외 주식은 투자는 지난주에 비해 크게 감소했습니다. 하지만 S&P 500 등 대형 시장 지수에 대한 투자는 유입이 유지되는 모습이었고요. 국내 2차 전지 ETF와 코스피 및 코스닥 레버리지 ETF는 저가 매수세가 유입됐습니다. 특히나 레버리지와 인버스의 거래액은 빠르게 증가하는 흐름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주간 인기 ETF 순위 볼게요. 지난주 배당과 관련된 ETF 쪽으로 자금 유입 강도가 높았는데요. 특히나 코스피, 코스닥 내 시가총액 상위 종목 내에서 배당 수익률이 높은 5개 종목으로 구성된 ETF, 코덱스 탑5 플러스 TR과 코덱스 배당가치 ETF 쪽으로 시장에 관심이 집중됐습니다. 찬바람이 불면 배당주라는 공식이 슬슬 통하는 계절이 오고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주간 ETF의 한 주간 흐름 오늘도 알차게 전해드리려고 열심히 준비했는데 유익한 내용 많으셨나요? 이번 주까지만 요니가 인사드리고요. 다음 주부터는 주간 ETF의 진이가 다시 컴백합니다. 지금까지 10월 둘째 주 주간 ETF와 함께 하셨습니다. 안녕!